이전에 MBTI 유형별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16가지 유형을 다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았고요. 크게 IN 유형, ET 유형, 그리고 FJ 유형으로 분류해서 각 그룹마다 건강해지는 비결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들이 있었죠. ISTJ, ISTP, ISFP, ESFP, ENFP 이 5가지 유형입니다. 이분들 중에 왜 내 얘기는 안 하냐, 섭섭하다 이런 댓글을 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하자면 출처가 어딘지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MBTI는 그냥 재미로 보라고 했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공식처럼 이 유형이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번 시도해보고 나한테 잘 맞는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IN 유형은 운동만 해도 좋아진다. ET 유형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 가져라.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FJ 유형은 남들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잘해줘라. 스스로를 돌보고 자주 쓰담쓰담 해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안다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 ET 유형인데 유튜브로 어떤 심리학자가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ET라면 이미 충분히 자신의 욕구에 충실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더 본인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남들과의 관계만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짜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리고 FJ 유형인데 진실된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으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상한 피해의식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좀 챙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조언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I도 100%고 N도 100%인 찐 IN 유형이라면 일단 운동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진실한 관계니 자기 돌봄이니 이런 건 그 다음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 IN도 아니고 ET도 아니고 FJ도 아닌 5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유형들을 분석해 볼게요. MBTI는 4글자잖아요. 반반씩 나눠서 앞에 글자 2개, 뒤에 글자 2개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먼저 앞 글자 2개입니다. 4종류가 있어요. ES, EN, IS, IN 이렇게 4그룹이 나오죠. 자, 여기서 편향성이 가장 덜한, 쉽게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가장 덜한 그룹이 뭘까요? 바로 IS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간형이라고 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향적으로 보이고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뒷글자 2개를 보겠습니다. TJ, TP, FJ, FP 이렇게 4그룹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중에서 사람들과 가장 덜 충돌하는 그룹이 뭘까요? 바로 FP예요. 일단 F가 T에 비해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P가 J에 비해 유연한 편입니다. 그렇죠. FP 중에는 남과 다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 갈라서 치고받고 할 때 그 싸움에 가장 덜 휘말리는 사람들이죠. 이들 역시 치우침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IS도 그렇고 FP도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2가지가 결합된 유형이 뭐죠? 바로 ISFP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가지 유형 중에서 평화주의자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S만 있거나 혹은 FP만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나와요. 중립적, 상식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나 다툼에 덜 휘말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IS가 있거나 FP가 있는 유형들이라는 겁니다. ISTJ, ISTP, ISFP, ESFP, ENF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ISFP가 제일 좋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ESFP, ENFP, ISTJ, ISTP 이 4유형이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유형들은 한쪽으로 쏠린 문제를 갖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저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ISFP라면 IN처럼 운동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FJ처럼 자기를 챙기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ISFP인데 INFP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ISFJ에 가까운 사람도 있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ISTP라면 IN의 문제를 가질 수도 ET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ESFP라면 ET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FJ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ISTJ 그리고 ENFP라면 좀 특이하죠. IN, ET, FJ의 문제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그저 재미삼아 참고삼아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 설명드렸으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MBTI 이론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애니어그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애니어그램은 MBTI와는 다르게 숫자로 되어 있죠.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이렇게 해서 9번 유형까지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9가지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화하는데요. 그 그룹화하는 방식 중에 혼입이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혼입이한 그룹은 3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Assertive, Compliant, Withdrawn 이 3그룹이에요. 번역하자면 각각 공격형, 수능형, 움츠림형이라고 합니다. MBTI로 보면 각각 ET 유형, FJ 유형, IN 유형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저 확률적으로 ET 유형 중에 Assertive가 많고 FJ 유형 중에 Compliant가 많고 IN 유형 중에 Withdrawn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INTJ인데 운동만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ET한테 한 말 있죠. 딱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 그 말에 더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INTJ지만 Withdrawn이 아니라 Assertive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과 MBTI는 엄밀히 말하자면 서로 무관한 체계예요. 어떤 공식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공격형, 수능형, 움츠림형 이 3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혼입이한 방식이라고 했죠. 사실 이건 별개의 성격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니어그램 연구가들이 가져와서 적용한 겁니다. 이 혼입이안이라는 이름은 호나이에서 온 거예요. 카렌 호나이는 독일 출신의 최초의 여성 정신 분석가였는데요. 신경증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개인의 성격이 크게 3가지 범주로 묶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수능형, 컴플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능이라는 건 단순히 순하다,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초자, 슈퍼에고 있죠? 초자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의무나 책임 이런 걸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는 권위에 무조건 복종, 충성하는 사람 중에 이 유형들이 많고요.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면 자기 권위적 인물이 되기도 해요. MBTI로 보면 FJ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람들에게 맞서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공격형, Assertive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나 지위를 추구하고 그를 통해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경상도 말로 내가 낸데 스타일이죠. 경쟁심이 강하고 타인을 이겨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MBTI ET 유형 중에 이런 타입이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룹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움츠림형, Withdraw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움츠린다 이런 표현은 왠지 위축된 느낌이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이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공격형처럼 경쟁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수능형처럼 남들에게 의무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BTI로 보면 주로 INU형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단지 그럴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거지 IN이면 무조건 Withdrawn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예컨대 INFJ라면 IN도 해당되고 FJ도 해당되잖아요. 그럼 나는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돌봄도 필요하고 이런 거냐? 다른 유형보다 할 게 2배로 더 많은 거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 심리는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 딱딱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찐 INFJ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MBTI로는 INFJ가 나왔지만 혼입이안으로는 Assertive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본인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Assertive인지 Compliant인지 Withdrawn인지 이 정도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객관화가 조금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셋 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신경증 환자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니까요. 근데 살다 보면 누구나 불건강한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주로 어떤 쪽에 가까웠더라 이런 고민을 해보면 쉽게 내 유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구분해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신경증은 하나의 경향성이 극단적으로 짙어질 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Withdrawn이라면 너무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고요. Assertive라면 너무 잘 나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Compliant라면 너무 사람들을 보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다가 정작 자신은 지치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진짜 원한 게 이거였을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